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3월 2주차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내려간 상태에서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동성이 감소하고 나서 이렇게 소매 판매가 내려갔는데 다시 살짝 M2 숫자가 올라오고는 있는데 소매 판매는 아직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좀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 금리가 실질 금리가 중립보다 좀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장에 제약을 주고 유동성을 좀 늘었다 줄였다 하면서 테스트를 해도 좀 이렇게 시장이 반응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확실히 시장의 경기 속도가 좀 줄고 있습니다. 죽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설설 갖춰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PMI 지표인데요. 다시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서비스 부분은 역시 미국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장 주문입니다. 공장 주문이 확 급감했습니다. 이게 2월달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좀 이제 이것도 역시 유동성이 좀 준 효과를 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는 쭉 내려와서 연준 인사들의 강경 발언에 좀 올라갔다가 요번에 파월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금리는 무조건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살짝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줄고 있습니다. 조금 다시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좀 늘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1월 달에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결국 실제적으로는 임금 상승폭이 많이 좀 줄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 상승하면서 시간당 평균 임금, 즉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실질 금리가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논판 페이롤인데요. 지난번 취직을 해서 이번 달에 페이롤, 즉 월급이 나간 급여자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려와서 평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다중 취업자들이 워낙에 많은 효과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 실업 데이터도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해고하면서 그 외의 자리를 여러 가지 좀 파트타임 잡으로 떼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인자 숫자는 내려와서 옆으로 향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년 수준보다는 아직 좀 높은 수준에서 돌아가고 있긴 한데 거의 이제 평년 수준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제약적으로 가면서 경제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좀 약했던 고리나 약한 부분들이 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 비율인데요. 해고를 많이 하니까 뭐 다중 취업자분들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좀 다시 계속 실업수당으로 먹고 사는 그런 쪽도 늘어나고 한마디로 근로 의지가 꺾인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좀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는 쪽에서는 생활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업률도 올라갔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여러 쪽 업무를 하고 요즘 또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으로 생산성이 여러 면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 요즘 어디 보면 챗GPT4나 이런 걸로 해서 뚝딱뚝딱 잘 만들죠. 금방 만듭니다. 뭐 필요한 파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들. 네, 그리고 M2를 보겠습니다. M2 보면 여기 보시면 딱 한 달간이죠. 2024년 1월부터 해서 한 달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유동성을 빼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식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더 이상 빼든지 아니면 금리를 인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많이 미치죠. 한 달간 유동성 줄이면서 데이터들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연준은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금리가 실질적으로 높구나. 그러면서 유동성을 줄이면 이제 전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에 나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유동성을 테스트하고 그런 식으로 점차 시장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랑 이런 걸로 해서 금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2년물이 내려오고 장기물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옵션 첫째 주 옵션이 마감하고 이렇게 또 대량으로 엔비디아의 금요일 날 오전부터 갭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시아 쪽에서 시장이 열리면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걸 이제 기회로 해서 옵션 만기일과 다음 주 내마녀의 날입니다. 내마녀의 날을 해가지고 그동안 미국의 주식 옵션은 실물 양도라 이걸 뭐 다 털고 가야 됩니다. 그럼 굳이 뭐 이걸 사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 자금이 확 들어오니까 그 틈을 타서 엔비디아를 내리고 여러 가지 옵션이나 파생 상품 쪽에서 손해난 부분 정리하고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시장도 상승 예측했었는데 좀 내렸습니다. 18,338에서 18,000포인트까지 대략 1.67%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내마녀의 날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유의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주도 시장 움직임은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워낙에 큰 조정이나 이렇게 거래량이 바뀌고 손바뀜이 일어나서 이번 주는 원래대로라면 이제 지난주에 상승을 하고 이번 주에 좀 조정 대만의 날 맞아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반대로 했죠. 지난주에 조정을 하고 이번 주는 마감일이지만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폭 하락했고 뭐 이런 것들 파월 의장께서 연내에 금리 내린다고 상원의회 청문회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기가 대략 6월로 굳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말해놓고 언제 뭐 계속 물어봐도 빠져나가기만 했는데 다음 주 지표는 물가 지표만 나옵니다. 큰 지표인데 이게 지금 봐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시장에 또 유리하게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